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혜입니다. 8월 8일 우리 시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나왔던 미국의 고용지표가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웃돌면서 오히려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용지표가 좋으면 연준이 다음엔 자이언트 스텝을 또 단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와 함께 지난주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 모두 안도 랠리를 펼쳐 보이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관련돼서 긍정적인 흐름이 이번 주에도 이어질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고용 다음은 소비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표가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이죠. 그 가운데 관망 심리가 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련돼서 매매 시그널 오늘도 제대로 월요일장 잡아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지금 현재 시장 움직이고 있는 시장에 대한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2,495포인트 선에서 코스피 현재 예상 체결 지수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0.09% 정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832포인트 선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도 장중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 소개해드릴 텐데요. 함께 보시죠. 네, 오늘도 든든한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합니다. 김덕호 대표, 이정수 임상현 파트너,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마지막으로 김성남 업사부님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장중 매매 시그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부터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월요일이기 때문에 체크해봐야 될 이슈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장전 매매 시그널 짚어주시죠. 네, 먼저 간밤의 미국 증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모두 장 초반에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이후에 7월 비유농업 고용 지표가 굉장히 양호하게 발표가 되기 시작하면서 실업률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3대 지수 모두 장 막판에는 하락폭을 좁혀나가는 움직임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기술주 중심에서의 매도 물량들이 여전히 출회가 되면서 장 막판에는 하락으로 다시 또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은 이제 7월 비농업 고용 인구 수가 총 이제 52만 8천 명이 또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 예상 대비 대폭 상회했다는 점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미국 내 7월 실업률은 이제 3.5% 수준으로 지금 이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지금 복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미국 행정부에서 미국 연방 정부를 비롯해서 바이든 정권에서는 이 점을 굉장히 또 강하게 자극을 하고 있는 모습, 광고를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상 4% 미만의 지표를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완전 고용 상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미국 내에서는 강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잡기에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실업률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를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이번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게 되면서도 여전히 실업률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오게 됐다는 점들이 아무래도 자축할 수 있는 의미가 생기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미국 상원에서는 이제 4,400억 달러 규모의 인플레 감축법을 또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후변화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어떤 프용 온실가스 배출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대기업들의 증세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에서 촉발됐던 원인들은 대부분이 에너지 가격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온실가스 배출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탄소 배출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악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상원의원에서는 마찬가지로 보트 완화를 또 시행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조속하게 결정되었다는 부분들이 좀 특징입니다. 때문에 이제 기후변화 관련된 부분들과 더불어서 현재 이제 인프라 관련된 부분으로서는 노인계층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같은 각종의 세부 정책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양적 완화와 그리고 이러한 인플레 법안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발의를 하게 됨으로써 기존에 있는 민생 경제 그리고 미국 내 가정에 대한 부분들 소비력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미국 역시
이런 어떤 긍정적인 이슈가 있던 것과 더불어서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번 7월 수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수출 지수가 전년 대비해서 18% 상승을 했습니다. 이는 이제 지난 5월 이후로부터 3달째 연속해서 지금 수출 지수가 지금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코로나 봉쇄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진행을 하게 되면서 지난 3월부터 굉장히 수출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악재성 요인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의 영향도 있었겠지만은 중국 내에서는 자국 봉쇄에 대한 부분들, 즉 이제 코로나 봉쇄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슈들이 너무 컸기 때문에 다소 좀 분위기가 완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러한 수출 확대가 진행됨에 따라서 위안화에 대한 평가 전환가 또 상대적으로 또 완화될 수 있지 않겠냐는 전망들도 동시에 부양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내 시장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들에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은 현재 이제 중국 내 IPO 시장이 글로벌 IPO 시장과 조금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578억 달러 정도가 지금 이제 중국 IPO 시장으로 지금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이제 현재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비하면 훨씬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IPO 시장이 지난 2021년 대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무려 이제 80% 수준으로 그리고 80% 그리고 각각 95% 수준으로 지금 이제 자금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제 중국 내에서 IPO 자금이 굉장히 빠르게 몰리고 있다는 점들은 이제 연말의 경제 불황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우려가 따르게 되면서 이제 상장 자체를 조속히 진행하려는 부분들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ETF 상품이라든가 이런 관련 기업들 투자하실 때는 현재 중국 내 경기 동향을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연준에서는 꾸준하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매파적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험한 연준 이사 같은 경우에도 0.75%포인트, 이제 75bp 계속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연내에서는 3.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매파적 발언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이제 결국 전쟁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촉발되었고 결국 기업에 대한 침체 부분들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여기에 따른 실업률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삼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 실업률이 이제 3.5%로 다시 수준이 굉장히 낮춰졌기 때문에 현재 연준 입장에서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다시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에서도 이번에 8월에 금통위가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관련된 부분들 한 번 더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곡물 관련된 부분들 좀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우크라이나 이제 곡물 수출선이 또 이제 흑해를 통과해서 또 내적이 또 추가 추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이전에 이제 터키가 마찬가지로 이런 수출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슈들에서 아무래도 조금 혜택을 좀 받지 않았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터키 측에서의 어떤 그 지지 부분들이 달성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곡물 관련된 부분이 좀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크라이나 곡물선이 이제 수출이 되게 되면은 이제 국내에 있는 농산품 국내에 있는 식료품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라면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뭐 농심이라든가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보통 곡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좀 상대적으로 주가 움직임이 좀 많이 변동을 높였었는데 오늘 장중에서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글로벌 지표에서 발표가 될 예정으로는 이제 일본의 또 이제 6월 경상수지와 그리고 7월 은행 대출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일본의 엔화 약세가 들어서게 되면서 이제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또 다시 유입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또 반복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엔화 약세가 진행이 됐을 때 양적 완화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지난 미국은 정정되겠습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 통해서 양적 완화를 굉장히 많이 한 상태이다 보니까 금리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슈들이 반드시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현재 이제 GDP를 어떻게든 끌어올리겠다. 특히 이제 정정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급여 인상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에서 기시다 총리가 이제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발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불어서 이 두 개의 지표들이 결국은 향후 일본 그리고 하반기에 일본에 대해서의 경제 정책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국내 이슈로는 이제 박지원 외교부 장관이 또 중국의 첫 방문을 또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 대만 지역을 둘러싼 이제 펠로시 의장의 방문이 또 있었고 여기에 또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직접적인 참관을 하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중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긍정적인 이슈들을 좀 보낼 가능성이 있을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중국 입장에서는 현재 이제 한국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만국도 바로 인접하는 현재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드 관련 논란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한번 더 언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오늘 이제 소녀시대가 또 이제 컴백 예정이죠. 이제 데뷔 15년 만에 다시 또 컴백을 예정을 하게 되면서 관련 이제 엔터주들 좀 움직임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도미니언 에너지, 바이오엔테크,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 타이슨푸드, 팔란티어와 같은 많은 기업들이 또 발표 예정이고요. 국내에서는 한국항공우주, 메리츠증권, CJ제당, SKC, 그리고 LIG 넥스원, 현대홈쇼핑, 현대퓨처넷, LG 헬로비전 등이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이슈 움직이는 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금요일장에 대한 부분들의 좋은 순풍들을 타고 오늘 장 초반 강세 흐름 나타날 수 있으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월 8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 나왔던 고용지표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번 주에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지요. 지난주 우리 시장 보면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안도 랠리가 펼쳐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긍정적인 흐름이 이번 주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매매 시그널 지금부터 바로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개장 상황 짚어주실 전문가님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이정수 파트너 전화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실 텐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와는 다르게 양지수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시장에 대한 매매 시그널 짚어주시죠. 네, 아침부터 미국 시장의 선물 지수가 이제 마이너스를 가리켜서 일단은 개파락 내지는 조금 이제 약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눌림목이라고 봐야 됩니다. 하락하기 위해서 떨어지기 위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눌러놓고 다시 오후장에 정신 차리거나 아니면은 뭐 내일 다시 올라가거나 그럴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종목에서도 강한 섹터가 있어요. 바로 제약바이오인데요.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지수가 개파락이 나오든 아니면 지금 IT주들이 음봉으로 다들 흔들리고 지금 다들 파란색이 돼도 제약바이오주는 빨간색이 지금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약주의 강세가 오랜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이 강세는 한번 이제 고삐를 한번 크게 한번 쥐고 달리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꺾여 내려가거나 조정이 세게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차별화 장세고 지수도 떨어져도 크게 떨어지지 않고 결국 2,500을 안착을 하고 더 위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수가 올라갈 때에서 뭐가 달릴 거냐? 그 달리는 말이 뭐냐? 그러면 IT보다는 제약주가 될 가능성이 지금은 아주 높습니다. 그냥 높은 것도 아니고 아주 높기 때문에 IT의 비중을 지금이라도 당장 줄여놓고 제약주로 돌려놓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차별화 장세고 시장이 급락하지를 않아요. 종목들도 급락하지를 않은데 이 시장을 지금부터 이렇게 땡겨 올린다라 그러면은 그거를 땡겨 올릴 만한 선봉장이 필요합니다. 1등 공신이 필요한데 IT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다른 섹터들도 힘이 많이 붙이는데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오면서 셀트리온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SK바이오사이언스 등등등등 제약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마찬가지고 과거의 제약바이오의 대장들인데요. 얘네들이 다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가겠다라는 얘기라서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일단은 당분간 매매적으로는 가장 안전하고 먹기가 쉬울 종목으로 보이고 나머지들은 지금 여러분들도 눈으로 보면 알겠지만 다 10%래요. 제약주 빼고는 다 이렇게 프로딩딩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음봉으로 뭐 크게 폭락은 안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대형주들도 계속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제 지수가 다시 이제 정신 차리고 2,500으로 안착을 하면 오늘 빠졌었던 IT주들도 올라오기는 합니다. 근데 말이 계속 잠을 자고 있어요. 움직이질 않아요. 달릴 생각을 안 합니다. 답답하게 움직일 거고요. 그래서 급락은 없습니다. 급락은 없기 때문에 뭐 걱정할 거는 아닌데
말이 좀 달려가지고 신나게 좀 수익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은 제약주가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2,500 이번 주 안착을 위해서 눌림목을 주더라도 너무 걱정 말고 다시 위쪽으로 뭐 하루 이틀 지나면은 2,500으로 또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만들어질 거니까 뭐 조금 밀린다 그래서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종목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을 주신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네요. 카카오 게임즈, 게임주죠, 게임주. 카카오 게임즈. 패턴으로 만들어져 있네요. 양봉이 하나 나와 있고 3일이 지금 눌리고 있는데 일단은 이 모양에서는 좋습니다. 눌리면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패턴인데요. 일단 최근에 실적이 2분기 실적이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최근 무슨 게임 있었는데 우마무스메라 그래갖고 이게 일본에서 건너온 게임인데 이거를 출시를 해서 해봤더니 리니지의 매출을 또 꺾었다고 뭐 기사도 나오고 하여튼 재밌나 봐요. 저는 게임을 잘 안 하지만 어쨌든 우마무스메가 리니지의 매출을 꺾고 매출 1위에 등극을 하고 오딘이라는 게임도 있는데 그것도 좀 흥행에 좀 성공을 하면서 2분기 실적이 양호하다라는 기사와 함께 거래도 실리고 장대 양봉의 패턴주니까 갖고 있는 분들은 또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요. 살려는 사람들은 조정받으면 한 53,000원 부근으로 조정받으면은 뭐 신규 매수도 해도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 그런 괜찮은 차트 모양의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 캠시스인데요. 캠시스가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죠. 급등한 이유는 중국의 국영기업과 캠시스의 자회사인 세보 모빌리티라는 회사인데 중국의 국영기업과 소형 전기 상용차를 공동 개발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도 있었고 이거 말고도 뭐 소카 상장하는 데 있어서 이게 뭐 소카 관련주로 뭐 엮여서 움직이는 것도 있었고 뭐 그런 등등등등 이슈는 있었는데 어쨌든 원래 뉴스에 이제 그 기대감에 원래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막상 이게 시작하면은 떨어지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대감에 움직일 때에서는 보유한 사람들은 이제 수익을 많이 냈으니까 수익이 많이 냈다면 절반 이상 많이 팔고 오징어 다리 조금 남겨나가면서 더 갈지도 모르니까 가져가시는 건 좋지만 이걸로 신규 매수하겠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2,000원까지 빠지는 거를 참아야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30%를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충분히 이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마자 30% 떨어지는 거를 차라리 참느니 신규 매수를 할 거면 기다렸다가 30%가 떨어지는 2,000원짜리 사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접근하지 말고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팔고 조금 오징어들이 남겨놓고 더 가져가는 건 상관없지만 살려는 사람들은 그냥 관망하고 그냥 지켜보시는 게 낫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두 가지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시장과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 다음 파트너와 함께 시장 상황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 시장 움직이고 있는 걸 보니까 코스피와 코스닥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장 초반에는 이랬다가 오후에는 어떻게 또 흐름이 될지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데 시장과 더불어서 종목별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끝난 미증시 약간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중요한 이벤트 뭐 다들 아다시피 현재 8월 10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 그다음에 8월 11일 날 생산자 물가지수, 9월 달에 FOMC 회의 결과와 직결되는 그런 또 내용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잘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고. 이런 뭐 중요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약간 숨구르기 양상이 전개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증시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길적 반등에서 본격 상승으로 접어들은 변곡점이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40일 변곡점에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한 달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달째 상승의 진입문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동안은 약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현재 하락
그다음에 삼중바닥 부분들, 그다음에 길속 반등들이 이루어졌다면 여기서는 이제 본격 상승들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본격 상승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 것이냐. 보통 월이 상승하게 되면은 월 주가의 거래일이 20이기 때문에 절반에서 2주에서 3주가 되잖아요. 그렇죠? 10일에서 15일간 거래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 10일에서 15일에 대한 피보나치값 13일이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로 더 상승을 좀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지금 왼쪽에 이제 차트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나라 이제 지수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뭐 추산을 해보면은 지난번에 이제 갭으로 떨어졌던 그 2,550 또는 현재 2,618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번에 이제 가야 될 지표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좀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강세장, 그러니까 8월 이제 셋째 주까지 최대 2,618포인트 거래소 기준요. 그다음에 코스닥 기준, 거래소 기준 최소폭은 2,550 간다. 이렇게 좀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래 종목별로 한번 넘어가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 이 부분들을 잠깐 보면은 에우리봇이 이제 상승이 좀 강하게 좀 약간 들어와주고 있죠. 그래서 이 로봇 관련된 부분의 또 순환매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기존의 대장주를 잠깐 보시면은 휴림 로봇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제가 기존의 이제 재매수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매수 눌림목에 좀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재매수 타이밍도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이때 첫 운봉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4배 정도 올라가고 조정을 보였고요. 다시 한번 여기서 반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장주의 성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이 부분들에 대한 신고가가 경신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후발주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종목이 있지만 딱 하나 현재 지목을 좀 했던 종목이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됐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그 삼각수렴형 형태 여기서 박스권 돌파를 해주려고 했을 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부분들이 시총이 4천억 정도 되죠. 보통 예전에 메타버스가 갔을 때 적자 나온 회사가 보통 1조, 2조 대부분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장주 섹터, 대장주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공략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물론 다른 로봇 관련된 부분들을 약간 무시하는 부분도 아니지만 이래서 로봇 종속이다. 이거는 미래 첨단 산업이 될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전자부품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 자체 이 부분에 대한 큰 기대를 높일 수가 없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야말로 유일하게 이족보에 모든 로봇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다 갖춰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선택과 집중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좀 이해를 좀 하셨을 거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오늘도 두 번째로 이제 상승에 대한 섹터 가장 강력하게 지금 올라주고 있는 순환매로 올라준 부분들이 아무래도 최근 이제 태양광 쪽의 흐름들도 약간 강하게 약간 비춰지고 있다. 풍력 태양광 이런 부분인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올해 크게 가야 할 섹터 여기 정해 보면은 제약바이오주 쪽, 그다음에 메타버스 쪽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를 이야기했고요. 추가적으로 언급한다면은 대체 에너지, 네, 유럽발 뭐 그런 부분이 좀 되겠죠. 그래서 네 가지 섹터, 물론 추가로 하나 더 한다면 방산 섹터, 뭐 5가지 섹터로 대략적으로 압축할 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그린파워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바닥권에 좀 있는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현재 유효한 관점이다 좀 생각이 되고 어제 이제 상승사파 형태가 주어지고 있죠. 그래서 대한그린파워를 단기적으로는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오늘 뭐 대성에너지나 뭐 기타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목군들 올라주고 있는데 뭐 그런 의미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흐름으로 약간 보시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오늘 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업종이 어떻게 보면 포스코 케미칼, 다시 말해서 2차 전지 쪽에도 순환매가 계속해서 왕성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서는 양극재 쪽에서는 전체 후발주로 알려지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이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강하게 약간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차트적으로 보면은 이 박스권이죠. 오랜 동안 형성된 이 박스권 상단을 약간 돌파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지속적으로 약간은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LNF나 에코프롬에 비해서 약간 후발주 종목군들이 이번에 강하게 약간 올라주고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리고 하나 이제 제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좀 드려보면은 삼영화학이라는 종목입니다. 삼영화학이라는 종목은 국내 유일 전기차용 초공막 카패시티 필름 제작 개발, 필름 개발 사실이 이제 부각이 돼서 한번 상한가를 좀 갔죠. 그리고 나서도 조정을 보였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그 파동이라는 것은 한 번에 이제 끝난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리고 한번 급등해주고 이제 절반 정도 조정을 보였죠. 그리고 나서 숨고르기를 해주다가 오늘 갭상승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갭에 대한 한 절반 정도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말해서 이 장중 상승 파동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 전후 3,115원 플러스 마이너스 전후에서 현재 분할 매수 관점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장중 반전 그 다음에 또는 그 현재 하루 숨고르기 뒤에 다시 한번 가줄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삼영화학도 숨어있는 2차 전지 쪽에 어떻게 보면은 테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면역 항암제 쪽 부분들이 이제 초강세 코로나가 아닌 쪽에서도 초강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선도를 해주는 그 업체 부분들이 이제 ST큐브라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되죠. ST큐브가 현재 그 이중항체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CLC도 관련이 돼 있고요. 그런 부분인데 기술 수출 관련된 그 내용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 수출 부분들이 이제 에이벨 바이오라든가 레고캠 이런 종목군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군으로 이렇게 확대가 좀 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기술을 가진 업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탄력적으로 약간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그 내용도 잘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에클로이라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에클로이라는 종목군도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그 내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최근 3일 동안 계속해서 조정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바닥에서 보면은 현재 한번 크게 올라졌다가 3중 바닥 찍고 한 달 만에 급등해주고 있는데 상승 가속권에서
계속해서 윗골이 달렸지만 윗골을 감싸는 양봉이기 때문에 한 번은 2단으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시총이 워낙 가볍고요. 2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SQV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 에클론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관점에서 약간 이쪽의 흐름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언급을 좀 했던 종목군 중에서 GC세리라는 종목이 있죠. GC세리라는 종목군도 결국은 지난주에 한번 급등했는데 연달아 급등했죠. 조정 보인다면 다시 한번 갈 수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좀 조정을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이와 비슷한 부분에서 셀리버리도 제가 이야기를 좀 이때 금요일 날인가 이야기를 좀 했을 겁니다. 셀리버리도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때 뭐 상한가도 크게 상한가까지 갔었다가 조정을 보이겠습니다. 자, 그런 흐름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은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을 약간은 골라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바닥권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떠오른 종목군들을 한번 보면은 자, 요거는 이중항체 쪽은 아니죠. 이게 조기세포 쪽에 좀 해당이 되는데 재생의학 쪽이 좀 다시 한번 부각이 좀 되고 있는데 안트로젠 같은 경우도 전체 이제 바닥권에서 상락 수렴의 형태에서 현재 지난 주말에 첫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약간 숨고르기를 해줄 수 있지만은 한번 순환매로 한번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주 쪽이 좀 강세가 좀 되고 있고요. 노란톡방에서는 굉장히 이제 수익률이 계속해서 급등을 해주고 있고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맞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자를 해도 되는 장이기 때문에 좀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투자에 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임상현 파트너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제대로 좀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열려 있으니까 문자 샵 0082번으로 임상현 파트너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돈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개장 이후 21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장 오늘 좀 살펴보면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장 초반에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양시장에서 보면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돼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금요일에 발표된 그 취업 관련된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너무 잘 나와가지고 네. 이게 파월 의장이 보는 중요한 데이터인데 상당히 좀 일단 비농업 취업자 수는 52.8만 원 예상 25만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를 보여줬고요. 시간당 평균 임금 지수도 예상은 0.3% 상승을 예상했는데 0.5% 상승이 나왔습니다. 실업률 또한 예상은 3.6% 예상했는데 3.5% 나오면서 고용이 이렇게 예상 밖의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9월 달에 원래는 빅스텝을 예상했는데 또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릴 것이 아니냐는 좀 그 우려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 금요일권에 이제 발표가 나왔고 이번 주에 가장 큰 또 관심은 11일에 수요일 날 발표되는 7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요거에 따라 미국 연준 정책에 또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기준 예상치 8.8포인트보다는 더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가능성이 높은 건 유가가 12% 정도 7월달 평균 가격이 하락이 했고요. 그다음에 가솔린 같은 경우도 6% 정도 평균 가격이 소매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반영될 경우 지금 그 CPI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강세 종목이 어떤 특징을 보였냐면요. 장기적으로 주가가 좀 소외된 종목, 그다음에 펀더멘털 중에 낙폭이 과대된 종목, 그리고 세 번째는 공매도에서 쇼커버링 종목. 그러니까 공매도를 이제 다시 되갚기 위해 매수된 종목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수급적으로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횡보 국면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실적 때문에 여전히 낙폭과대 종목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최근에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낙폭과대 중에 지금 모멘텀 받고 올라오는 거는 바이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금리 관련돼서는 장기 10년물 국채 금리가 2.7% 수준인데 이게 조금 더 떨어져서 2.5% 이하로 만약에 내려갈 경우에는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더 강하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기준으로 2.5를 내려갈 경우에는 주식 비중을 좀 축소하자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FOMC 9월 달까지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3% 정도 수준은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유가는 WTI 기준으로 90에서 100불 그 사이에 밴드 구간에 유지돼야지 가장 좋은 모습일 거고요. 그다음에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10월 달에 중국 당대회, 그다음에 11월 달에 미국 중간 선거까지 통화 긴축 압력은 계속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부분들 체크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봐주실 만한 종목을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바로 종목 이야기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바이오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바이오 관련돼서 지금 GC셀이라는 회사를 준비했는데요. 네, GC셀 같은 경우는 매출과 이익 단에서 좀 실적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매출은 약 40% 넘게 증가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30% 증가, 한 840억을 연간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녹십자 랩셀하고 녹십자 셀이 흡수 합병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데요. 이제 개별적인 좀 중요 개념을 좀 설명드리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 두 가지 면역 체계가 있는데 선천 면역은 우리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면역 체계고요. 후천 면역은 선천 면역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간직한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질병 발생 시 대응하는 게 후천 면역 체계인데요. 이 선천 면역 체계의 세포로 NK 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 소위 말하 몸에 들어오는 세포 중에 나쁜 적군과 악군을 구분해서 공격하는 게 이 NK 세포라는 거고요. 이 T 세포라는 거는 후천 면역 세포인데요. 지금 이제 주류는 여전히 T 세포인데 새롭게 부각받는 게 NK 세포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T 세포 같은 경우는 효과는 좋은데 기억력을 갖고 있어서 기존의 정상세포까지 계속 오만해서 없어질 때까지 공격하는 굉장히 큰 부작용이 있어서 지금 NK세포가 상당히 더 안정적입니다. 근데 이 NK세포 중에 암세포에 대한 하나의 정보를 더 넣어서 추가적으로 암을 죽이는, 암을 더 잘 제거하는 게 이 NK세포입니다. 근데 이 NK세포 치료제 관련돼서 국내에 압도적인 기술을 가진 회사가 이 GC셀입니다. GC셀 같은 경우는 이 NK세포 관련돼서 카 NK세포라고, 카 NK세포는 말 그대로 암세포를 더 잘 죽이기 위해서 중요한 정보를 더 이 세포 안에 몸에 전달하는 건데요. 그거 관련돼서 적응증이 엄청나게 확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고용암 치료제만 관련된 부분에 이슈를 받았는데 고용암 외에 그래서 이 난소암이나 위암, 유방암까지 적응증 치료가 확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세포 치료제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위탁 생산하는 CDMO 관련돼서 GC셀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 CDMO 위탁 생산 같은 경우는 연평균 36%에서 41%까지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세포 치료제 CDMO 시장에 거의 독보적이다, GC셀이. 그래서 세포 치료제 CDMO가 연평균 41%로 성장하고 이미 그 CDMO 같은 경우 가장 큰 시장이 인도에 수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GC셀이 갖고 있는 이문셀 LC 같은 경우가 이미 기술 이전 63억 1분기에 발표 나온 게 있고요. 인도에서 추가 임상 3상 논의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세포 치료제 연구개발 초기 단계인 바이오텍이 대규모 이 CDMO 관련돼서 매출이 GC셀 쪽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경쟁사가 페이트 테라퓨틱스라고 이게 시총 7조가 넘습니다. NK 세포 치료제. 이에 비하면 GC셀은 그러니까 NK 세포 치료제 1등인 페이트 테라퓨틱스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항암 효과가 분명한데 지속성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좀 더 보완 효과가 있는 지금 GC셀의 NK 세포 치료제가 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가격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최소한 이 가격에서 한 15% 정도 조정이 나온 가격에서 좀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잠시만요. 네. 목표가는 최소한 한 8만 5천 원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85,000원. 네. 손절선은 한 58,500원. 단기 바닥권에서 올라온 가격이 한 58,000원 정도부터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58,000원 이제 단기 바닥권만 깨지지 않으면
매수가는 한 6만 원부터 한 6만 7천 원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적인 종목이 또 제약 바이오주, 오늘 강세를 띠고 있는 섹터 안에서 또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만 가격 접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좀 확 조정을 받은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15% 이상 조정. 15% 이상 좀 조정을 받은 다음에야 들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지금 저희 방송을 보고 있다가 종목만 보고 가격을 안 듣고 들어가시면 낭패이실 수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이 점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신 다른 종목도 있지만 일단 제약 바이오주가 오늘도 강세 테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자면 또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셀트리온 아니겠습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약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좀 돈이 실제적으로 찍히는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된다 맞습니다. 강조를 네. 해주셨는데 이런 대형주들은 좀 어떤가요, 대표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역시 그 3인방이잖아요. 그 자가면 셀트리온 치료제, 형제죠. 네, 렘시마 SC랑 그다음에 유방암 치료제 허주마, 그다음에 그 트룩시마 혈액암 치료제가 미국과 유럽에서 계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그 암 치료제 관련돼서 경쟁은 치열하지만 상당히 유럽과 미국에서 잘하고 있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거의 가격적으로 조정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거든요. 맞아요. 보시면 거의 고점 대비로는 50% 넘게 빠졌네요. 네. 네. 30만 원대에서 지금 13만 9천 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최근에 올라오고 있어서 가격 부담은 없거든요. 그리고 매 연간 매출과 그냥 이익이 꾸준히 성장합니다.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는데 성장률의 폭 자체는 좀 줄어드는 거죠. 뭐 거의 그 매출단에서는 20% 넘게 성장이 나오고 이익단에서는 뭐 50% 가까이 성장이 나오다가 올해 같은 경우가 좀 이익이 조금 줄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렘시마 SC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항암 치료제 3인방이 네. 미국과 유럽에서 계속 이슈가 되는 한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계속 부각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셀트리온보다 좀 더 안정적인 건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네. 이런 그 특허가 만료된 치료제보다는 그 약에 대한 특허 만료된 약에 대한 위탁 생산, 소위 말하는 그 바이오 업계의 파운드리가 TSMC라고 보시면 안정적이죠. 되거든요. 네.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그 공장을 계속 조기 가동하고 가동률단에서도 계속 90% 이상 굉장히 좋은 가동률이 나오기 때문에 매출과 이익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낫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도 훨씬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강해서 굳이 대형주 쪽에서 매매를 하고 싶으면 네. 당연히 압도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더 낫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지금 현재 강세를 띠고 있는 가운데 대형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님과 종목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업사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 TV의 방송, 업사부입니다. 네, 업사부님과 함께 8월 8일 지금 개장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가장 궁금합니다. 네, 자, 우리가 지난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한테 강조를 좀 많이 드렸던 게 금요일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모습이 조금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든지 간에 고용지표가 잘 나왔든 못 나왔든 그 반응적인 부분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 5월 반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고용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죠. 잘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어머나 이 고용이 안 좋았으면 그러니까 파월이든 제니 옐런이든 고용이 지금 탄탄하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경기 침체로 보지 않고 그래서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 또 더 진행할 수 있어 이런 주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고용이 너무 또 탄탄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출 이런 상황은 안 생기겠구나. 계속해서 긴축이 가속화되는 부분들이 속도 조절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데 우리는 그 흐름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동안 어찌 보면은 지금 미국 그 차트부터 다시 한번 봐보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올라왔어요. 지금 이제 약간 지난주하고 살짝 변화된 건 이 아래쪽의 추세 라인으로 이렇게 추세대를 가지고 움직이다가 이걸 뚫었기 때문에 위로 뚫었기 때문에 이 진폭만큼이 위로 진폭을 만들어서 그렇게 또 수평을 갖고 가는 게 이제 새로운 목표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한번 뚫어놓고 나서 위에 뚫어놓고 나서 지지받고 있는 형태이지 여기서 바로 꼬꾸라지는 형태까지는 아직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되려면 조금만 더 하락이 나와서
122동 평균선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준다라면 그렇다면 잠깐 좀 더 조정이 깊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 현재 상태 같으면 뭐 이 정도 올라와서 그죠? 지난 7월달 상당히 강력했고 8월달 살짝 흔들리는 듯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올라섰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 정도 주는구나 정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강력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 씌워주는 것 같고 지금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꺾였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하면 됩니다. 기준을 정해서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서는 60일 이동 평균선이지 않습니까? 60일 이동 평균선 깨지 않는다면 심지어 지금 올라오고 있는 5일 이동 평균선조차도 지금 깨지지 않는다면은 아직까지는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 다만 제가 이제 지난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약간의 변화 정도는 생길 수 있어요. 약간의 현금 정도는 만들었다가 눌러주면은 우리가 주도주 섹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계속해서 연준 이사들이 매파적인 발언하고 9월에도 자이언트 스텝 해야 되고 오늘 또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또 한 번 봉쇄에 들어갔죠. 중국의 그 하이난성의 사냐시가 또 그 전면 봉쇄 돌입한 이런 부분들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연관된 업종, 이제 소비 관련된 또 화장품이랄지 뭐 여행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이슈들에 또 한번 눌러주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눌러주면은 또 언젠간 또 풀릴 테니까 다시 한번 바닥 잡아보는 그런 것들, 뭐 당장은 아니겠죠. 이후에 한번 기회를 노려보는 것도 어떨까 좀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그래서 여러 종목 업종들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특징적인 것들이 몇 개가 좀 올라가죠. 그래서 가장 힘있게 올라가는 건 로봇입니다. 로봇주들이 지금 에브리봇이라는 종목이 20% 넘게 상승하고 있고 이렌시스, 율로보틱스, 쉼로봇 등등등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데 반면에 테마성의 종목들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제약바이오도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여러분한테 추천드렸던 SK바이오사이언스 그날 바로 8% 올랐고 오늘도 플러스 내고 있어요. 이런 흐름들을 잘 잡아서 접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낭패 보기 쉬운 그런 장세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니까 괜찮겠지. LG 엔솔이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보지 마시고 당장 한 하루 이틀 정도 며칠간은 우리가 또 이제 이번 주 CPI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거에 따라서 아이고 이거 물가 인상이 너무 또 아직도 높아. 인플레이션이 높네. 이렇게 판단된다면 또 한 번 금리 인상 어쩔 수 없이 9월 달에도 0.75 내지는 더 세게 갈 수도 있어 하는 분위기가 조금은 더 누를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약간의 관망세적인 부분에서 테마성의 움직임들, 지금 뭐가 중요하지, 뭐가 필요하지를 자꾸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일단 시황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사부님 말씀처럼 이렇게 정말 종목별 흐름을 잘 타면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장인데 엇박자를 타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들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업사부님 그럼 오늘은 또 보고 계시는 새로운 종목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자 오늘 일단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SK 바이오사이언스 그쪽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락 종목이 또 좀 많은 그런 상태에 있고 하다 보니까 오후에도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마켓파워 우리 마켓파워라는 시스템에서 지금 강세 움직임은 별로 없거든요. 특히 지금 대형주, 소형주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약간 테마성 업종을 좀 압축해서 가자라고 좀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에브리봇을 비롯한 로봇주들이 강세이고 하기 때문에 로봇주 중에서도 흐름이 좋을 만한 종목들 예를 들어서 T-로보틱스랄지 그 다음에 이렌시스 같은 종목군들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T-로보틱스 정도 종목들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 드려보자면 지금 에너지가 어쨌든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기 보시면 이제 시스템에 포착된 종목이 오늘 아침 시작 9시 땡 쳐서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다 저희 라이브 방송에서는 다 그냥 노출이 되어서 여러분 다 보여드리는데 지금 PNK 피부 임상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코닝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도 있고 지금 다 급등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출발을 하지 않은 종목이 태양광 관련주 오늘
태양광 풍력도 나름 괜찮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그리고 원전도 약간씩 움직임이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움직임이 나오지 않은 SDM이라는 종목으로 오늘은 또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로봇주와 그다음에 에너지주들 중에서 그죠? 어쨌든 기후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게 최근에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상원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가결이 됐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법인세나 부자 증세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탄소 배출을 계속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친환경 에너지 관련돼서도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원 통과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만 어쨌든 이슈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추진되려고 하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겠다. 다만 지금 요 위에 보시면 파란색 선이 보이실 겁니다. 밑에는 빨간 선, 위에는 파란 선. 그래서 황금 추세 라인인데 그 황금 추세 라인에 근접하면은 또 거기서부터 좀 쉬어가요. 그래서 여기 뚫고 나서 조금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단기적인 관점에서 SDN이라는 종목도 3,200원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한 번 정도 또 걸적거리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뭐 오늘 흐름 봐서 내일이나 이렇게 아예 갭상승을 3,200원을 완벽하게 뚫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훨씬 좋은 모습들 한 번 정도 전 고점 넘어갈 3,400원 이상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 드려보고요. 로봇주, 개장주로 오늘 에브리봇이 나섰기 때문에 이 종목이 힘이 쭉 빠지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T로보틱스 정도 종목 흐름 또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는지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중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별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